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 부동산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그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민간택지라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단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시행이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현명한 판단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가 상한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찬성이 55%, 반대가 22%, 모르겠다 22%입니다. 그래서 실제 찬성이 2배가량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특정 금액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분양가를 받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한선은 여기 보시면 택지비와 건축비로 정해지는데요. 택지비는 토지, 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비는 건물을 짓는 비용이라고 되겠죠. 여기에 어느 정도 조합이나 건설사의 이윤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라는 게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배경은요, 최근 1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시면 아파트 5.7%, 그 다음에 분양가격이 21%까지 올랐습니다. 1년간이죠. 2018년 7월에서 2019년 6월이니까요. 거의 4배 이상 아파트 가격 오른 가격보다도 분양가가 올랐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이 다음 자료에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제가 자료 발췌해 온 건데, 집값의 3.7배, 그 다음에 집값 올려주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분양가가 오르면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집값도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양가는 근데 누가 정하는 겁니까?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이었던 아파트가요, 지금에는 거의 18억, 20억까지도 올라 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하고 건설사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하는 대로 그 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보는 거죠,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는요, 각종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8.2 대책, 9.13 대책, 지금 시행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집값 안정, 그 다음에 서민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지금 집값을 올려놓는 이 주범이 바로 이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부풀려진 이제 시장 가격은 안 된다, 확고하게 발표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선을 이제를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골자를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받고 기존 집값은 안정된다. 실제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던 2007년도에서 14년도에는 그래프가 안정화되는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화했을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또 집값이 최근까지 많이 올랐다. 이제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연간 아파트 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을 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주요 포인트를 보시면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서울 전 지역이죠. 31곳, 그래서 세종, 대구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급 적용,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적용, 또 뭐 여기 보면 임대유 분야,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 전매 제한 동일 적용. 자, 이 내용은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훨씬 더 좁았던 범위가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 뭐 이런 것들 해서 거의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 뭐 위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엄청난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로또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면 분양가가 일반 시세보다도 한 20-30% 싸게 분양가가 정해질 거다라고 지금 정부나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한 20-30% 정도가 분양가가 훨씬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당첨만 되면 이건 이제 로또 아파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매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또 확대하겠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거주 기간도 5년 정도를 거주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매 제한 기간 변화 보시면요. 분양가격 기존의 인근에는 뭐 3년, 4년이었는데요. 이제는 개정안에는 5년, 그 다음에 8년, 10년, 최장 10년까지 이렇게 전매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이런 것들 제도로 통해서 막겠다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없겠죠. 그 이유는 건설사들도 이윤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집값이 오히려 더 폭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과거에도 이 금융위기 때만 잠깐 제외하고는 충분히 공급 물량이 줄지 않았다.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금 이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최근에 기사 내용 발표된 내용들 보면 아무런 문제 없다. 기대 이익에 대한 부분은 확정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찬성하는 의견들 내용들을 보면요. 분양을 높게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가장 핵심적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이 서울에 집을 한 칸 마련하기에는 갈수록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낮추게 되면 이 건설업계나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이 분양을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재건축 추진단지 수익성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지겠다. 찬성을 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을 한번 보면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다. 자,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이 되죠. 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신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서 좀 더 새 집에 적정 이윤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또 과도하게 정부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올해 정말 10년, 20년 산 집이라면 이거는 투기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한 이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한 반대 의견을 보면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 부작용이 더 크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가격을 통제를 시켜버리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는 또 뭐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그 주변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와 그 다음에 일반 시세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늘어난다. 청약 과열이 될 수 있고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을 우려가 있다.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전매 제한이나 거주기간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기 세력들이 쉽게 들어와서 단기간에 매매 차익 수익을 보고 들어오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청약 과열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도 이제 지금 청약 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거주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청약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했던 수익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자재들을 쓸 수 있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여러 가지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찬성과 반대 의견
둘 다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중요한 거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에 대한 의견과 반대 의견들을 좀 잘 기울여서 어느 한쪽이 너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좀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가 부동산 시장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지금 시점은 전 아무래도 기다리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적인 어떤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 또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홀로 지금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 저는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경제 위기, 국내 외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을 때는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또 크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봐도 강화 정책, 억지 정책, 규제 정책, 그 다음에 뭐 대출도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해서 9.13 대책, 그죠?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 뭐 DSR, 뭐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그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이 정부 끝나는 날까지는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의 접근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과 찬성의 의견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생각, 다양한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뭐 제가 100%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들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